어제에 이어서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 AI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다면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비즈니스 계열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구글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축이 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그러니까 문구죠. 디지털 문구의 어떤 셋업을 이제 이 두 빅테크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은 모든 이 업계가, 그러니까 IT 업계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계속 저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라는 건 이제 저장소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드라이브를 주로 쓰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계열의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클라우드를 쓰고요. 클라우드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뢰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수요자들을 만족시켜 왔는데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 안정성과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클라우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그냥 디폴트고요. 그거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샀죠. 구매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거의 forever 영원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예, 저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구입한 도구들의 어플리케이션이죠. 거의 80%는 쓰지 못하고 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한글이에요. 한글 프로그램을 제가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을 샀는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 쓰지 못하고 이제 저도 연결제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겨우 막 적응이 돼가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어떤 디지털 도구들이 그러니까 문구류죠. 예, 저희들한테 문구류죠. 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할 시점에 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데이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urn everyday spreadsheets into actionable insights with Microsoft 365 이미 Copilot in 익숙한 Excel. 도구죠. 예. 그런데 그 Copilot 익숙한 can help 도구를 analyze and visualize your Excel data. Start with a suggested action or type a prompt, and Copilot gets to work. Now you can view insights through charts, pivot tables, trends, and outliers. Review suggestions to dig deeper. Like what you see? Simply click Add to a new sheet to keep your original data intact. Try Copilot in Excel today.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그 엑셀 폼입니다. 폼인데 그 전에는 저희가 막 그 기능들을 다 숙지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잘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성적 낼 때 외에는 엑셀로 뭐 시각화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각화 기능을 요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가. 근데 오른쪽에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서 점점 수정해 나가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위에 있는 수많은 그 기능들, 메뉴 안에 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우리는 이제 진짜로 잘 쓸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건 데이터 정리하는 이제 홍보 영상이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또 엑셀의 또 강력한 그 기능이 시각화죠. 예, 그래서 사실은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Say you're working on your company's annual revenue forecast.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엑셀도 In just a 그렇고 couple of clicks, 아티스트들도 Copilot 이 does 도구를 an 이용해서 뭐 advanced 그 analysis, 데이터 reasoning over 비주얼라이제이션 3 years of 예술 historical sales 뭐 data. 이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Copilot shows a preview of what it's reasoning over, creates a plan to analyze it in a way that is immediately useful, and executes it by writing and running Python code.
giving you a quick picture of your numbers. You then ask Copilot to forecast your annual revenue for the next 2 years. Copilot repeats the pattern, creating a plan for how it will tackle the task, writing and running Python code, and prompting you to iterate and ask questions about its work. If you want to make any edits to the Python code itself, you can do so directly in the workbook. That's the power of bringing Python directly into the Excel grid.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코파일럿이 되게 강력해진 것이 지금 방금 보셨지만 내가 파이썬 코드를 짤 줄 몰라도 이제 얘가 짜준 것을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그 언어나 아니면 이 시각화하는 도구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다면 이 엑셀 안에 이 시트 안에서 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저희들한테는 되게 뭐랄까 연구하기도 되게 좋은 환경이고 내가 연구한 걸 프리젠트하기에도 되게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거의 유사합니다. 구글 시트와 제미나이도 어제 설명해 드렸지만 그 주체자가 좀 다른 거고요. 주체자가 다르다라는 건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 우리 가전제품도 LG가 있고 삼성이 있는데 다 기능이 좋죠. 그런데 이제 LG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삼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능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그 기술이 그러니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선호도를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선적으로는 스테이셔너리, 문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구류처럼 얘네들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출시하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요 구글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출시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계열에 내가 좀 더 그 적응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으면 이제 그들이 출시하는 거에 좀 빠져들겠죠. 보시는 것처럼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시트에 들어가서 저 그 제미나이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아까 코파일럿은 또 오른쪽에 있었죠. 사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쓰는 거라 UI는 이들이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 UI에 대한 이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유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시스템 안에서 이 AI 도구가 역할을 할 때는 대체로 오른쪽에 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력을 하는 것도 오른쪽에, 출력을 해서 보는 것도 오른쪽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구글 시트와 제미나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코파일럿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너무 계속해서 이게 관찰만 하다 보면 이미 남들은 되게 익숙해져 있고 되게 이렇게 빨리 그 도구를 잘 쓰고 있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고민하는 시간을 오래 갖지 마시고 그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얘네들이 출시한 이 AI 기반의 도구들이 훨씬 더 스타일이나 아니면 추구하는 방향이나 앞으로 나올 도구들을 봤을 때 이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사용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를 옮길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와 같이 가는 거라서 그것이 뭔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내가 계속 축적해 나가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떠한 정책과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 빅테크들은 다 자기네들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거의 실시간 매일 이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나올 논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연구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늘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도 블로그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키워드 몇 개로만 서치를 하면 충분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어제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앞으로 출시할
도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보신 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망하지 않을 회사, 제가 어제 여러 가지 그 AI 이런 서비스죠. 플랫폼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곤 있지만 어쩌면 6개월 뒤, 1년 뒤에는 만나지 못할 도구들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사실상 이런 온라인 세상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의 도구들도 그렇죠.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디폴트로 보고 그 외에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그 A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분석을 위주로 해주는 뭐 지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리포트, 대시보드, 예측 결과를 분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패턴을 탐지하거나 이상치를 감지하는 기능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러한 AI 기술을 따끈따끈하게 탑재하고 어느 정도 공인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활용을 할 사이트들이지, 그러니까 서비스죠. 여러분들이 그냥 관련이 없는데 굳이 사용할 서비스들은 아닙니다. Welcome to Zoho Analytics demo. In this video, we'll see how you can converse with Zia, our smart AI-powered assistant. You can hold meaningful conversations with Zia using a chat-like interface. Zia will understand your questions and provide insightful reports as answers. You can also ask about Zoho Analytics to get to know how the product works. To invoke a conversation with our Zia, click the Our Zia button and then enable Conversation Mode. You can also invoke the Our Zia Conversation Mode from any dashboard. Talking to Zia is as easy as talking to a person. Zia will understand the natural language and get the appropriate answer to your question. Ask Zia for the metrics you want to visualize. As you type your question, Zia will suggest columns that match your current conversation. Zia will analyze your data and provide the best possible report as an answer. You can simply drag and drop the report into the dashboard. You can resume the conversation again by clicking the Ask Zia button. To make the conversation easier, Zia auto-suggests a few questions based on your data. Click follow-up questions to see them. Save the report or add to dashboard as needed. You can also ask Zia questions that you have about Zoho Analytics. Zia will take you to the appropriate help documentation page. Thank you for watching.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뛰어난 기능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뭐 시각화를 잘하고, 그런데 이렇게 딱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 도구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건데 저는 사실상 이렇게 나오는 도구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으로 이제 이 엑셀 시트를 우리가 좀 더 잘 활용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구글 시트를 좀 더 잘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들은 자기네들 파운데이션 LLM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모델을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제 발음이 좀 그렇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인도계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자, 지아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의 그 정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인부를 불러가지고 뼈대부터 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심어서 집을 것이냐, 아니면 모듈식 집 있죠. 이미 만들어진 집을 가지고 와서 모듈식으로 탁탁탁 지을 것이냐. 이건 이제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듈식으로 짓게 되면 일단 빠르다는 거, 그리고 내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찰이 없을 때 그냥 전문가의 어떤 일반적인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 장점이죠. 단점은 뭔가 내 취향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같이 이렇게 이제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도구를 쓸 때 편리함은 분명 있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내 마음대로 뭔가 수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이고, 다만 앞으로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탑다운으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하부로 내려가서 이렇게 출시되는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저희들의 연구나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단점이죠. 이 친구들은 늘 쓸만하면 유료로 다 전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내가 좀 더 알짜배기로 써야 될 지점에 오면 돈을 내야 되는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얘네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잘 기억하시고, 얘도 Einstein Copilot for Tableau is your trusted AI assistant to help you 도구 author 중에 vizzes 하나인데요. and transform data. Not sure where to start? Recommended questions are immediately surfaced, helping you to get started exploring data fast. You do not need to be an experienced data analyst to gain insights from Tableau. Anyone can explore data. Ask Einstein your own questions in natural language. Your analytics assistant returns results with recommended chart types applied. The more you explore, the more you see and learn how Tableau works, building lasting data skills. Drilling into the data and asking follow-up questions keeps you in the flow and focused on the insights. Einstein Copilot for Tableau is there as you explore data and pick up where you left off. So as you learn, you can use your AI assistant to help fill in the gaps, but still drag and drop your way to insight. Learning how to prepare your data can be daunting for beginners. Einstein Copilot for Tableau is also there with you as you prepare data with smart calculation assistance. 타블로는 사실상 저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저희 과가 이제 인공지능학과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나가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분야로 뭔가 능력, 학습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 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과 졸업생은 아니고 석사 졸업한 친구가 면접을 갔더니 타블로를 잘 다룰 줄 아냐고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모든 분야가 다 비즈니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우리한테 오는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이제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다 다룰 수 있는 이제 상황에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쉽게 말씀드리면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쪽 분야에서는 타블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타블로에 이제 인텔리전스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AI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것에서 좀 더 디벨롭이 됐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잘 다룬다는 건 뭐냐면 경험을 많이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인 거죠. 인간의 역할. 나의 그 쌓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그 분야의 그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그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도구로서 이렇게 잘 다루는 그 능력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 다루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구랑 같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경험을 해야만 한다.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꽤 있긴 하지만 동영상은 보지 않고 그냥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 병원에 가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AI 도구, 뭐 AI 기술로 뭐 분석한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수가를 막 올렸더라고요. AI가 붙으면 또 그게 수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진단 영상 보조 그리고 개인화 치료 계획을 만드는 플래닝하는 도구로 이제 막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있었는데 좀 더 이제 그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 분석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MRI나 엑스레이 등에서 이상 소견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이 막 기구를 진짜 들여오고 있어요. 막 몇 억씩 되는 것을 들여놓고 이제 정말 대형 병원들은 엄청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그럼 그동안 의사가 했던 게 정확하지 않았다는 건가? 저는 이제 그 광고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왜 하냐? AI in healthcare has come a long way. 자, 뭐 AI 닭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And now, 소프트웨어를 이제 let's leap 만드는 거죠. forward. Foundation models. For years, healthcare AI has been limited by narrow models trained for a single purpose. Foundation models change the equation by introducing scale, versatility, and adaptability. Traditional models require large labeled datasets and months of training to solve one task like identifying pulmonary embolism, pre-trained on massive, diverse datasets using self-supervised learning. Foundation models come with a built-in understanding of medical data. That means they can be fine-tuned for a wide range of 자, clinical 이거는 tasks 사실 다 without starting from 그동안 scratch. 설명을 들었던 We've seen 내용들이고 this technology transform 자, 그런데 이제 industries with 이거죠. their adaptability. 예. In healthcare, they offer something 그전에는 even more 그 이 powerful.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만 이 Multimodal intelligence 의사들이랑 of 같이 skills 협업을 해서 methodologies. 저도 이제 박사 때 Meet ADOX Care, 이런 the 것들이 first clinical grade 어떻게 foundation model built for CT imaging, trained on millions of real-world cases. 판단을 하는지 이제 전문가들만 했다면 지금은 이 챗 GPT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비전문가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학의 이렇게 이 연구가 무게가 있는 사람도 완전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이오 쪽에 이게 무게가 있는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런 결과를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도 우리가 이제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결국에는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아카데미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융합입니다. 자꾸 융합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분야를 좀 덜 연구하자가 당연히 아니고 연구는 하던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마련된 기술이 붙어서 더 그 분야에 있어서의 그 능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분야에서 내가 훨씬 더 나의 분야를 좀 더 업데이트 시키는 대로 얘를 쓸 수 있는 상황에 왔다. 환경에 처해져 있다. 그러니까 환경에 놓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는 이 의료 분야에서 나온 결과물을 이제 인간이 판단하고 판독하고 인간이 검증을 했다면 인간이 아닌 기계한테 그 일을 넘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사가 판단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다만 이제 의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가는 그 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환자가 산출해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상들 있잖아요. 그게 뭐 피 검사라든지 이런 어떤 수치적인 걸로 그 증상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아니면 뭐 심장이 너무 뛰어요, 이제 이런 문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환자의 상태를 우리가 감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방식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이 환자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어쩌면 앞으로 만날지도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하나인데 그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야가 이제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겁니다, 역할이. 그래서 증상을, 이 아다 헬스라고 하는 게 증상을 확인하는 앱이에요. 실제로 지금 저희 그 스마트워치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있죠. 이 심박수라든지 아니면 혈압 측정을 해서 이 심전도 이것까지 측정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너무 이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구들이 이제 계속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만 내가 그 기록을 갖고 있고 확인하는 것이지 이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 그러니까 나의 주치의로 그 데이터들이 넘어가는 시스템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예를 들어서 의료 수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못 간다. 그런데 나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늘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만나지 않아도 개인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전송받고 그 데이터를 이제 의사나 혹은 AI가 될 수도 있겠죠. 체크를 하면서 지금의 상태가 스테이블한지 아니면 언스테이블한지를 판단해주고 이제 추천하는 거죠. 이쯤 되면 병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천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곧 활성화 이미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활성화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진단 보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휴대용 초음파 기기도 실제로 초음파를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제 이러한 도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이제 오진이라든지 이제 혼자서 이제 그 판단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이렇게 의료기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 활용을 하고 있다. How to use butterflies. 키워드를 치시면 그 유튜브에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그다음에 뭐 언어를 처리하거나 교육 분야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관련한 이제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탑재해 갖고 아예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 학교도 심지어 이제 학생들한테 스타트업을 만들 것을 굉장히 이제 특히 인융대 같은 경우 권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최신의 어떤 기술들을 유튜브에서 충분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문체부과제 수요조사서를 그 애니메이션 교수님들이랑 쓴다고 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세계 아이돌이 가상 아이돌이에요. 가상 아이돌.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이제 생성한 아이돌인데 그 친구들이 고척돔에서 공연을 했대요. 그리고 꽉 차서 고척돔이 다 차고 아마 그 공연비가 10몇만 원 거의 하여튼 10만 원은 넘었는데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튜버라고 들어보셨어요? 버추얼 유튜버, 가상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실제 유튜버가 아닌데 그런 버튜버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성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컨텐츠만 있으면 그 생성한 그 오브젝트에 이제 얻는 거죠. 지금 음성 생성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버튜버 그다음에 그런 가상 아이돌이 막 나오는데 실제로 이 대상들을 그러니까 이 나온 결과물들을 소비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엄청 많이 잘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만 기술과 예술의 다른 점은 예술은 다 선호하지 않아도 예술가는 끊임없이 작품을 생산합니다. 내가 전시를 했는데 한 명밖에 안 와도 그 예술가는 한 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작업을 해요. 자, 기술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출시는 했지만 삼성이 스마트폰을 1년에 몇십 대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엄청나게 많은 그 디자인의 핸드폰, 셀룰라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건 불과 몇 개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은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비하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버추얼 아이돌이나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는 대상들이 사실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오브젝트는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저는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세대와 지금의 10대, 20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미디어를 만난 친구들은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하는 미디어를 만난 친구들은 사고의 체계나 그들의 기호나 선호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챗 GPT의 사용 목적이 1순위가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챗GPT랑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이 챗GPT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그 목적이 상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어디 아티클에서 봤는데 상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를 만나던 아니면 상담 전문가를 만나던 이제 그렇게 만나는데 그 문턱이 낮지는 않죠. 일단 정신과를 찾아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상담사를 찾아간다는 것도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문턱이 되게 좀 높은데 이 챗 GPT는 나랑 너무 얘기를 잘해주는 거예요. 게임도 코딩을 내가 할 줄 몰라도 게임도 그 게임에 그 아이디어만 있다면 제작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시점에 왔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요 안에서 이제 물론 UI를 익히기는 해야 되지만 이제 그거를 익히고 나서는 이렇게 바로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코딩을 활용해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고요. 자, 이 유니티 센티스는 유니티는 3D를 제작하는 엔진이에요.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되어 온 마치 포토샵 같은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제 거기에 원하는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쉽고 빠르게 게임 제작하는 방법. 유니티 뮤즈를 알고 계신가요? 뮤즈란 유니티의 구독형 AI로 게임 개발이 더욱 쉬워집니다. 뮤즈의 5가지 주요 기능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원하는 텍스처를 찾고 제작하기 위해 혹시 여기 3D 관련한 프롬프트만 분야에 계신 입력하면 분들이 있는지 사실적인 모르겠지만 3D 그래픽을 이제 우리가 생성하는 3D 환경 안에서 PBR 만들 활성화 때 PBR 로 물론 이제 3D로 변환합니다. 포메이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게임실에서 3D 사용할 안에 그러니까 스타일을 3D의 원하는 겉표면이죠. 이미지만 입력하면 거기를 단몇 초 텍스처링을 만에 하는 것도 원하는 되게 이미지 중요합니다. 생성. 그러니까 개발 폼을 중 만드는 것도 도움이 필요할 때 중요하고 뮤즈에게 거기에 물어보세요. 이제 옷을 아이디어에 입히는 대한 거죠. 코드 생성부터 자, 그런데 프로젝트를 인지해 오류 해결, 이 뮤즈는 설정법 확인까지 AI 그 에디터 모델을 내에서도 사용을 활용 해서 가능해 개발 전반에 그 도움을 줍니다. 3D로 포메이션 하는 텍스트 것을 프롬프트만으로 굉장히 캐릭터 빠르게 동작, 포즈 생성부터 저렇게 수동 애니메이션 생성과 입력만 해도 수정까지 저렇게 쉽게 그전에는 NPC의 진짜 동작 한 땀 한 트리를 땀 다 생성할 수 있는 이 메시를 VA야. 만들어 갖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만들었다면 노드와 브랜치로 구성되어 있어 캐릭터 동작을 이야기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으로 이 모든 기능들을 경험해 보세요. 이런 이제 그 기술의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제 3D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기술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뿐만 아니라 언어 처리 분야에 있어서도 번역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스테이셔너리 설명해 드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쓰시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쓰는 건 별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서 요약을 하는 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요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URL만 넣고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자, 요거는 사실 콜앱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줄 몰라도 일단 구글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콜앱이라고 하는 장표를 열어서 이렇게 코드를 저 코드 섹션에다 넣고 실행만 시키면 뭐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때 설치할 수 있는 그 코드도 알려주니까 실질적으로 이 콜앱을 통해서 지금 이 LL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광복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준 거예요. 지금 방금 요거 제가 요 과정을 보여드리진 같이 동영상으로 좀 녹화를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걸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 웹사이트 이 데이터 이 안에 이제 광복절에 관한 데이터들이 잔뜩 있는 거죠. 그걸 끌고 와서 이제 요거를 요약 정리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물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자들이 되게 많이 쓰면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이슈가 있는데 내가 뭐 뉴욕타임즈나 아니면 뭐 CNN을 들여다 본다든지 온갖 이 글로벌이 있는 거를 다 볼 수 없을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되게 빠르게 어제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난 기사,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기사들을 빠르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좀 다수의 기자들이
그렇게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성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검열을 하지 않은 채로 했다가 뭐 약간 없는 기사였는데 나온 적이 있다는 또 아티클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PDF 요약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마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미 요약하는 것들이 다 기능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탑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를 요약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 콘텐츠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GPT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 프롬프트를 정말 어떻게 잘 작성을 하면 이 생성형 AI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기술입니다. 엔지니어링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텍스트를 그냥 넣으면 아니면 좀 더 소통을 잘하면 되겠지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것보다는 엔지니어링스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듣고 반드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이 프롬프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마 토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는 텍스트예요. 그죠? 프롬프트에도 입력한 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컴퓨터랑 소통하는 그 언어가 그 자연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면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 자연의 언어로 컴퓨터랑 소통을 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소통만 하냐?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얘한테 우리는 컴퓨터랑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챗 GPT랑 사귄다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컴퓨터를 우리가 상대하는 이유는 뭔가 얘한테 일을 시키고 그 시킨 일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랑 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왔죠. 왜냐하면 얘한테 일을 잘 시키려면 얘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벽이 너무 높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친구들도 언어를 익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 분야를 그러니까 개발자를 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만큼 언어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잘해야 돼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인간의 언어, 이제는 또 영어도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영어로 좀 입력을 해야 애가 좀 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어로도 충분히 그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냐? 내가 자연어로 입력을 했을 때 얘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큰이 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를 처리하는 최소의 단위인데 그래서 토큰이란 단어가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자,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토큰 수인데 사실상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용어들이 나오니까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퍼리처, 그러니까 출력의 무작위성과 창의성을 조정하는 파라미터를 이제 템퍼리처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템퍼리처는 단어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퓨샷이냐 제로샷이냐. 자,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붙은 이름인데요. 퓨샷 모델이 알고리즘이나 제로샷 알고리즘인데 이제 거기서 단어를 따온 거죠. 근데 이제 소수의 예시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시가 필요한 애는 퓨샷 러닝이에요. 자, 그다음에 제로샷은 예시 없이도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로샷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퓨샷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들이 로컬한 조건부의 매칭을 형성해서 모델이 그 근처의 새로운 입력에 유사 출력을 생성하는. 자, 요 밑에 제가 이렇게 첨언한 건 기술적인 퓨샷 러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로샷 러닝은 사전학습 중 거대한 코퍼스에서 습득한 지식 패턴과 형식의 일반화 능력에 의존한
보편적 과제서술을 알면 즉시 해당 분포를 매핑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러닝을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체인 오브 thought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 추론 과정을 명시하는 기법입니다. COT라고도 이렇게 약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체이닝, 여러 프롬프트를 연결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 자, 시스템 프롬프트는 AI 기본 동작을 정의하는 초기 지시사항, 프롬프트 인젝션은 악의적인 입력으로 AI 동작을 조작하는 것을 공격하는 거, 할루시네이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냐? AI 언어 모델로부터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입력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리고 기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과정입니다. 과정.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냐. 자,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것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언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래밍이냐? 사실상 그냥 챗 GPT의 프롬프트에 내가 그 자연어를 입력하면 얘가 뭔가 피드백을 주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뭔가 처리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처리의 과정, 그 처리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인간의 언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언어를 우리가 수도 코드라고도 해요. 그런데 또 수도 코드보다는 좀 더 자연어에 가깝습니다. 거의 자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냥 언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플로우 차트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연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죠. 또 수도 코드로 표현합니다. 수도 코드는 그 절차에 대해서 거의 컴퓨터 언어처럼 표현하는데 다만 그 골격이 컴퓨터 언어처럼 표현이 되는 거고요. C 언어로도 쓸 수 있고 뭐 파이썬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기계가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수도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도 코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간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언어다. 생성형 AI 시스템은 제공된 프롬프트의 품질을 기반으로 특정 아웃풋을 생성하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강력한 AI 모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제 그러니까 LLM 모델의 그 잠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제가 들은 지 한 3년,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분야가 이제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없어질 거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해서 이제는 누군가가 스페시픽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알게 되면 사실상 그 분야는 딱히 뭐 분야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그 소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개발자나 이런 쪽이 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을 좀 해봐, 탐구해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과가 2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역사가 있었으면 진작에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더 취업의 문을 좀 더 넓게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좀 이제 사정이 또 달라진 면이 있죠.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영역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능력이 뭔가 역할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어떤 도메인 날리지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능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다른 레벨의 다른 차원의 얘기죠. 자, 생성형 AI 모델이 단순한 것부터 고도로 기술적인 것까지 광범위한 쿼리를 더 잘 이해하고 응답하는 등 고도의 딥러닝 모델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광범위한 쿼리. 사실상 뭐 어텐션 맵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단 이 여기에서의 쿼리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롬프트를 넣을 때 질문 또는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쿼리 작성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떤 문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의미론적인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LLM 그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쿼리를 내가 어떻게 작성을 해서 처리를 하느냐.
물론 처리는 컴퓨터가 하는 거죠. 자, 사용자가 정보를 찾거나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이 시스템한테 어떻게 명령을 내릴 것이냐, 어떻게 얘한테 질문할 것이냐, 요게 이제 쿼리를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입니다. 자, LLM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된 통계적인 언어 모델입니다. 자, 텍스트 및 기타 컨텐츠 생성 번역과 같은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뭐 2017년에 이제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이제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지금의 이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그 AI 서비스 또는 에이전트들이 있는 거죠. 자, 수십억 건의 텍스트 및 기타 컨텐츠로 훈련이 되어 있고, 이 훈련은 점점 더 고도화돼 가고 있고요. 고도화돼졌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프롬프트 많이 하셨을 텐데, 자, 프롬프트는 무엇이냐? 프롬프트는 우리가 열면 밑에 나오는 박스죠, 그죠? 자, 근데 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프롬프트라는 의미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언어 모델에 제출하는 자연어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좀 더 넓고 깊은 의미를 이 프롬프트라는 애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완료거나 계속할 모델에 대한 질문, 안내, 문맥 정보, 예시 부분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 입력값이라고 하는 것이. 자, 사용되는 모델 유형에 따라 모델에서 프롬프트를 수신한 후에 텍스트, 임베딩 코드,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을 생성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낯선 단어가 텍스트나 코드나 이미지나 동영상은 낯설지 않는 임베딩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음악과 이미지와 다 이 모두가 다른데, 그 모두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공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티모달 시스템으로 얘네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값은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를 입력했고 또 우리가 반환받는 값도 텍스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말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전후 맥락이 있죠. 자, 문장도 전후 맥락이 있지만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도 맥락이 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음절도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맥락은 계속해서 이제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방식대로 이 기계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입력하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할 단어, 글자, 문자, 언어,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얘가 예측해서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주는 거죠, 사용자한테. 자, 그거를 잘 해 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완료와 계속이라는 모델의 기본 능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서 완료와 계속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 입력값을 설계하는 기술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완료라는 개념은 모델에게 명확한 과업이나 질문을 주고 그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이죠. 자, 프랑스 수도는 어디인가요? 이제 그러면 프랑스 수도는 파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제 완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사를 세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요약이라고 하는 과업을 완료해서 세 문장의 결과물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입력을 하는 건데, 이 모델은 그 자연스럽게 입력하는 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가중치를 두고 일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헬로 월드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그러면 번역이라는 지시를 완료해서 안녕하세요 세상, 뭐 이렇게 결과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생성형 AI 모델과 소통을 하는 방식이죠. 자, 계속은 모델에게 문장의 일부, 이야기의 시작, 코드의 한 조각 등 미완성된 텍스트를 주고 그 뒤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옛적의 깊은 숲속에 용감한 기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하고 그냥 점점점 하면 주어진 문맥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이게 모델의 역할인 겁니다. 이제 사용자의 역할과 이제 모델의 역할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 요소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명확한 타겟의 고객과, 자, 두 번째는 매력적인 컨텐츠, 그리고 세 번째를 비워놓으면
이제 모델은 효과적인 채널 전략, 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서 그 아이디어의 방향도 이제 정보를 주는데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이제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이제 DEF 이렇게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함수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DEF가 이제 definition의 약자인데 이제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메이션을 하니까 더하기 계산기를 만들겠어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럼 계산한 결과를 덧셈에 대한 결과를 리턴 값으로 a 플러스 b라고 이게 주라고 코드를 준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설명해 드린 건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모델과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을 잘할 때, 자, 요렇게 이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작업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자, 90% 이상이라는 단축은 그냥 뭐 논문에서나 아니면 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나온 수치는 아니고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시간 단축률을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이다 보니 이 모델의 품질은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인간의 창의성과 AI 처리 능력을 결합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 한 말인데 거인의 어깨 위에 드디어 이제 앉은 겁니다. 어깨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이 수준이면 머리 꼭대기에 앉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창의성을 이제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개발자들 즉 전문가들만 테크니션들이 접근을 할 수 있었다면 자, 지금은 이 AI가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 또 생성형 모델 때문에 왜 생성이 가능하냐를 어제 말씀드렸다면 바로 이 LLM이라고 하는 모델의 기본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그 방식이 일단은 텍스트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토크너나이즈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다량의 정보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확률 게임. 근데 확률을 너무 잘 다루는 거죠. 이 확률의 어떤 그 방식을. 자, 그다음에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사실은 알고리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무게를 주는 거죠. 그 역할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자, 그래서 이 LLM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델의 구성체가 이러한 기능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은 뭐냐? 자, AI 모델과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학생들에게는 미래가 살짝 어두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은 드디어 이제 더 밝아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요구 사항은 모든 분야에다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거기에 어느 한 파트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AI 모델을 잘 다루는 거죠. 말 그대로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이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역이 너무 크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넓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모든 분야잖아요. 모든 영역에 다 필요로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성능의 최적화와 비용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이제 저희 테크니션들이 하는 역할이죠. 품질 보증 및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도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의 역할인데, 이거는 좀 더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제 세분화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핵심 개념을 따져 들어가 보자면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명확한 클래리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호함을 제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줘.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양자 컴퓨팅의 기본 원리를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3단락으로 설명해줘. 자, 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게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이거는 그냥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야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 대답에 근접한 대답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도 충분히 소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합니다. 줘야 합니다. 자, 배경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드를 수정해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파이썬 함수는 이제 내가 작성한 리스트를 정렬하는데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서 작성해줘. 시간 복잡도가 낮은 것을 작성해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적인 형식으로 요청을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더 이제 뒤에 소개할 구체적인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명세서를 작성해서 파이썬이나 프로그래밍 뭐 C나 뭐 이런 언어로 그러니까 언어의 문법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제이슨이라고 하는 좀 더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파일의 형태로 그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이런 목록을 정해서 구조화, 스트럭처링을 해서 챗GPT한테 제이슨 파일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적으로 명세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 직업, 형식, 데이터. 요거는 이제 내가 목적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구조,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내가 정하고 그 컴포넌트를 좀 더 범주화 시켜갖고 구조화 만든 거죠. 요렇게. 요게 포맷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구조화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아까 이제 그 퓨샷 러닝 말씀드렸는데 제로샷. 자, 이런 식으로 퓨샷은 이제 어쨌든 그 예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값에 대비 출력값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명세서를 입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자, 제로샷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퓨샷은 예시가 있는 거고 제로샷은 예시 없이 직접적인 지시만으로 작업을 수행하게끔. 자, 다음 텍스트의 감정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가 들어오면 그 감정은 분류하는 제가 이제 무슨 그러한 챗봇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 상담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지금 즐거운 감정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정보를 알고 피드백을 해주기 위한 뭐 하나의 아주 간단한 챗봇을 내가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제로샷의 컨셉으로 프롬프팅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컨셉이고요.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는 요렇게 제이스 파일로 만든 걸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건데요. 자, 요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법이 별거 없어요. 지금 보면은 키 밸류 값으로 딕션, 그러니까 여기는 키고 요거는 밸류입니다.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결 가로로 이렇게 따옴표 안에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설계를 하느냐, 그러니까 설계만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퓨샷 프롬프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력값에 대한 어떤 패턴을 학습하는 거라서 패턴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 아이디어를 제이슨 파일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체인 오브 서트 아까 COT 말씀드렸습니다. 단계별로 사고 과정을 유도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 프로블럼, 스텝, 파이널 앤서 이거는 내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로 이제 이렇게 정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제 요 맥락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특정 전문가 또는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것도 요렇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카테고리, 롤, 인스트럭션, 시츄에이션 상황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요거는 정해진 거 아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트럭처링, 구조화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예시만 드리는 겁니다. 또 제약 조건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프롬프트를 연결해서 복잡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결정할 때는 이렇게 다수결로 하라고 이제 일관성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메타 프롬프팅은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회신을 줄 수 있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뭐 간단한 챗봇을 만들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내가 챗 GPT한테 내가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구조화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쫙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에 준해서 계속해서 걔한테 키워드를, 그러니까 요 키는 만들어 놓으시고요. 리스트로 그 안에 필요에 따라서 넣을 밸류 값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그 계정 안에 세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세션을 계속 열어서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물론 세션을 얘네들이 기록하고 그거를 뭐 배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내 계정 안에서는 나의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이제 갖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와 스트럭처링을 하고 그 만든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리스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밸류 값만 다르게 해서 얘랑 소통을 하신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이게 체화되어 있는 여러분만의 챗 GPT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완전성을 갖는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해본 게 아니라 이론상은 그렇지만 그 이론이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와 직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론 하에 얘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시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또 수정이라든지 다른 프롬프팅을 할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이제 개선을 할 때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카테고리 안에 프롬프트 수정이라고 하는 거, 제시렉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 일련의 이제 구조를 얘가 이렇게 만든 거죠. 초기 프롬프트를 넣고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수정을 하고 제시량을 해주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구조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플로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 지금 내가 구조화한 걸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그 명령을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적어준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적어주면 컴퓨터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얘가 이렇게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당연히 컴퓨터, 그러니까 LLM 통해서 이제 이거를 숙지를 한 겁니다. 숙지를 하고 여기 보면 순환 반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영어를 써줘야만 이해를 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를 쓰던 한국어를 쓰던 얘는 일단은 이제 영어 언어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자, 맥락을 따져서 제일 처음에 프롬프트를 넣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일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이 제이슨 파일로 이렇게 형식화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프롬프트로 입력하고 내가 이제 나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방식을 프롬프트로 작성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메인별로 어떻게 다룰 수 있냐? 자, 이것도 그냥 제안입니다. 제안. 그거는 나름의 이제 그 도메인별로는 여러분들의 도메인 안에서의 스트럭처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언어와 그 언어에서 어떠한 이제 API를 쓸 건지 작업이 그 목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그 안에서 뭐 이제 버전이 됐든 아니면 이제 언어의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쓸 테니까 이제 이게 뭐 합이 잘 맞는 프레임워크인지 아니 버전인지 아닌지, 자, 그런 어떤 요구사항을 좀 디테일하게 명세서처럼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코드 생성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컨텐츠를 창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컨텐츠를 창작한다는 건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겠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림이든 텍스트든 음악이든 뭐 우리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죠. 뭐 뉘앙스라고도 표현하고요. 스타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무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작성해 줘서 어떤 톤으로 나만의 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내 분야라고 한다면 내가 데이터 분석하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되게 그러니까 특출난 어떤 분석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분석 방법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자, 교육
및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도메인별로 그럼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요 프롬프트에 충분히 구조적으로 녹아내게끔 만드는 설계도를 그리는 기술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응용하는 거, 문서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연구를 얼마나 좀 더 그러니까 깊이 있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확보해서 잘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만든 이유이고 지금 제가 교수자분들한테 다양한 그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강변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지금의 그 기술이 자동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이 다중모달 프롬프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바로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구는 지금 만들어져 나와 있고요. 이제 우리들만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새로운 기술과 요구되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자 연구 노트 수준이 아니라 코드 데이터처럼 관리해야 되는 나의 자산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코드 데이터처럼이라고 하니까 이제 코딩이 또 들어갈 것 같아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프롬프트로 이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자 버전 관리 시스템이나 협업 도구나 아니면 성능 모니터링 대시보드나 이 테스팅 자동화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화 시스템은 이제 A와 B 두 가지 이제 번갈아 테스팅해서 우리가 동시에 배포해서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광고 뭔가 마케팅 문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어느 정도의 선호가 있는지 빠른 시간 안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 버전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국에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프롬프트의 변화를 깃허브라고 하는 또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깃허브라는 또 시스템 사실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웹사이트인데요. 자, 그 안에서의 내가 작성한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노션 써보셨나요? 노션이 또 그 기능을 지금 이 관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션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나만의 그 플랫폼을 그 노션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이제 그거는 탐구를 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 프롬프트를 우리가 잘 엔지니어링을 해서 내가 관리를 나의 어떤 연구 분야든 아니면 뭐 학생이든 뭐 내 직업이든 그 안에서의 나만의 나를 매니지할 수 있는 하나의 진짜 에이전시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매니저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지금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나는 뒤처진다. 자, 프롬프트 마켓플레이스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검증된 프롬프트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능이 입증된 프롬프트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제이슨 파일 형식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분야 바이오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는 내가 프롬프트를 엄청 잘 아까 제가 되게 짧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엄청나게 당연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섬세하게.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내가 잘 만든 다음에 팔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설계도를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설계도를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교수자를 다양한 뭐 50개 전공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제가 설계도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설계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에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특화된 게 바로 도메인별,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건데요. 도메인별 전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이제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과가 이렇더라. 너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더냐? 한번 써볼까? 내 분야에 있어서는 했더니 어머 이렇게 시프팅을 해봤더니 결과가 좋네? 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소통이라는 걸 언어로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국어로 소통을 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많죠. 우리 일상에선 되게 많죠. 특히나 이제 부부끼리 엄청 많죠. 그런데 실제로 학생과 또 교수자 간에도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물며 같은 언어도 안 되는데 외국어는 사실 더 안 되죠. 그런데 이 프롬프트라는 기술로 사실은 명확하고 정확한 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명세서를 작성할 거거든요. 명확하게 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포맷 안에서 이제 소통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맷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포매팅 되어지는, 즉 그 포맷 안에 갇혀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나는 설계도만 만들어 줬고요. 설계도를 챗 GPT한테 줬더니, 그러니까 LLM한테 줬더니 걔가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이런 집도 그리고요. 저런 집도 그리고요. 이런 집도 그리는 겁니다. 하지만 뼈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계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설계도를 우리가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부터 모델도 설명해 드리면서 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윤리적 고려 사항인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윤리 문제가 곧 우리에게 굉장히 고민거리로 다가올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들은 좀 이렇게 뒤에 한 발짝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사실상 기술은, 이건 계속해서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기술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그러니까 테크니션들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상은 중요한 건 윤리 문제가 아니라 퍼포먼스를 얼마나 향상시킬 것이냐, 정확도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할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큰 목표점이지, 그 안에 어떤 윤리성이나 이런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당연히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던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다 보니, 그런데 테크니션이 그 데이터를 100만 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면 100만 장의 데이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막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걸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기술이 있고 걸러내려는 의지를 갖고 뭔가 작업을 한다면 조금 1분 늦게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분 빨리 만들어내는 기술은 사실은 잘못된 기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기술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테크니션의 그 책임으로 돌리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나온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 사람들이고요.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AI 사용이 당연히 선제되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최저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정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법에 접촉이 되면 벌칙을 받는 거죠. 따라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고민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다수의 학교들이 그러니까 챗 GPT나 이런 퍼플렉시티나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준수 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각자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몰라서 안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빨간불이면 지나가면 안 되는데, 노란불이면 지나가면 안 되는데, 운전할 때 노란불인데도 지나가는 건 몰라서 지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법제화도 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어떤 갖춰야 될 역량은 기술적 역량과 소프트 스킬과 도메인 지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어떤 꼭 그 수식을 다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설명드린 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림같이 또 생성을 해내는구나라고 이해를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커스터마이즈를 하겠다 하시면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온라인 강좌 있죠. 자, 그 온라인 강좌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럴 때 요 세 가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자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그 시간을 들이신다면 충분히 프롬프트와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는 온라인에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사실상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구글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만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제가 사실 참고한 건 IBM이랑 구글이었거든요. IBM도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문 버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요. 한글로도 걔네들이 번역해갖고 올려놓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분량이 달라요. 좀 짧아요, 한글이. 근데 영문으로 보시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훨씬 더 이제 그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습할 수 있는 플랫폼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My name is Ida, 같이 or 이거 한번 Artificial 볼까요? Intelligence Digital Assistant. I have been around for quite a while, only you did not realize i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l around us. It is impacting the future of every human being, the way we do business, and is transforming the world around us. I am your healer. I detect, provide insights, and support medical professionals. I am your teacher. I make learning and studying more convenient and personalized. I am your manager. I speed up processes through automations and simulations. I am your assistant. I supercharge your support and make processes easy. I am an analyzer. I handle complex data and concepts and simplify them for all. I am your guardian. I watch over you and keep you and your family safe. But I can't do all of those on my own. Artificial intelligence works when I am powered by intelligent minds. I will be successful when you train me to predict and react correctly. At SkyMind, we believe the AI will revolutionize the world we live in today. To be a part of it.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노트북 있잖아요. 어디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자,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 선전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삼성에서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그때만 해도 이 여성이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남성과 똑같이 여성도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똑같은 그 레벨에서 직업을 갖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시절에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아빠가 아이를 보고 있고 엄마가 비즈니스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엄마 뭐 누구누구 소미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가 이제 딸이랑 집에 있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 컴퓨터로. 그런 광고가 삼성이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행기 안에서 네트워크로 뭐 통화를 한다, 컴퓨터로 소통을 한다, 하나도 없던,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었겠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지 않았던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 친구랑 관심을 가졌던 건 나도 저런 비즈니스 우먼이 되고 싶어, 이거였지. 그 기술에 대해서는 에이 뭐야 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기술은 사실상 가능성이 있었던 거, 이미 막 개발이 되고 있던 기술이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일반인들이 만나지 않았던 기술이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떻게 보면 꿈같이 드림 같은 어떤 그런 그 기술이 실제로 구현이 되는 것까지도 이해는 하는데, 그 구현이 된 기술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사실상 저는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상상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지는 이 스카이마인드에서 지금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일상에 다 들어와 있는 기술이고 곧 우리가 더 자주 만날 기술들이에요. 예전에는 좀 가려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그 LLM 모델 이 때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홍보 영상이든 뭐 아니면 영화 많죠. 그런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AI라고 하는 AI 에이전트가 우리가 만나겠어라고 저도 사실 뭐 그 분야에 있으면서도 했는데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완성도가 너무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곧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자꾸 가까이 끌어들이시라라고 좀 더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